배런스, 테슬라 주가 약세의 새로운 이유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시장 전반의 약세, 일론 머스크의 차량 가격, 인하 정책,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도 약세를 보이며 6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마감가까지 약세를 보이면 최근 14거래일 가운데 13거래일이 약세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런스는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인 탓에 테슬라도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풀이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8% 하락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주가 약세에 한몫한 것으로 진단됐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수익성을 지키는 것보다 판매량 증가가 더 중요하다며 차량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률은 17% 수준이었다. FFND의 공동 창립자이자 테슬라의 주주인 게리 블랙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주식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개념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지난 7월 19일 이후 주가와 동종 기업의 주가를 비교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간의 테슬라 주가는 약 25% 하락했다. 다른 대형 기술주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약 3% 하락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터, 스텔란티스 등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주가는 평균 약 12% 하락했다. 중국발 불안감도 테슬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채무불이행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에 진앙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는 전날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 헝다 계열사인 테너홀딩스도 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해당 소식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1%, 홍콩 항생지수는 2.1% 하락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는 비아디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제조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애플, 스포츠 채널 ESPN 인수할까? 애플이 향후 6에서 9개월 안에 디즈니로부터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웨드부시 증권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CNBC 방송에 출연해 ESPN과 애플이 함께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애플이 정말 딱 맞는 회사라고 생각한다며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는 황금 거위라고 밝혔다. 댄 아이브스는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 확보가 애플 TV 플러스의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전략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다며 향후 6에서 9개월 안에 ESPN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5천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애플 TV 플러스는 최근 MLS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 구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입단 후 메시의 경기를 애플 TV에서 온라인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시즌 메시가 경기를 했던 7월 19일에서 26일 사이에 MLS 시즌 패스 역사상 스트리밍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ESPN 인수 비용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애플이 지금까지 기업 인수에 사용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지만 애플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비용 대비 충분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게 웨드부시 증권의 분석이다. 최근 디즈니는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포츠 채널인 ESPN 매각까지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생활 팁 주는 AI 코치 개발 중. 구글이 일상에서 팁이나 아이디어를 주는 인공지능 코치를 개발 중이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구글 딥마인드 팀이 일상에서 조언하는 AI 코치를 연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은 AI 챗봇 바드의 추천 서비스를 결합해 해당 도구를 개발 중이다.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AI 코치는 사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아이템 추천, 생활 팁, 과제 아이디어 제시 등 21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사용자가 코딩 등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면 AI 코치가 기술도 가르쳐준다.
이외에도 소비 패턴, 식사 습관, 운동 계획까지 직접 짜준다. 모두 사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 관계자뿐 아니라 외부 연구원 약 100명이 AI 코치 제작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인간관계 조언 민감한 질문에 대답하기, 친구와 다퉜을 때 극복하는 법 등을 주제로 테스트한다. 예를 들어,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 두절이야.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집에서 명상하느라 전화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전화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에도 그럴듯하게 답변하는지 실험 중이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사람이 AI에게 개인적이고 민감한 작업까지 맡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가시스템즈 크리스찬 구트만 AI 엔지니어링 및 의사결정 부문 부사장은 인간은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AI를 통해 조언 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디언을 통해 밝혔다. 오픈 AI 챗GPT 출시 후 구글은 생성 AI 서비스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 5월 바드를 출시하고 최근 검색 기능을 비롯한 자사 기존 제품의 생성 AI 기술을 통합 중이다. 중국 비아디 자율주행 자체 개발 선회. 바이두와 결별. 중국 비아디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협력사인 바이두와 결별하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 언론 나나자오바오는 관계자를 인용해 비아디가 바이두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내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대표 기업인 비아디와 자율주행 대표 기업인 바이두의 협력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다. 2016년 비아디의 쑥 모델에 바이두의 차량용 인터넷 솔루션 카라이프가 탑재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비아디는 바이두의 아폴로 100대 파트너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3월엔 비아디가 바이두를 자율주행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비아디가 바이두의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부문과 협력해 내비게이션과 자동 주차 기술 등을 신차에 탑재할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외부에선 바이두가 자율주행 영역에서 큰 진척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이러한 두 회사 간 협력 관계에 금이 간 것이다. 중국 언론을 종합하면 비아디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두와 협력하는 대신 엔비디아, 호라이즌 등 기업에서 지능형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은 비아디가 자체 개발키로 했다. 비아디가 세계 최대 친환경차 기업이란 점을 고려하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전기차 샤오펑, 마세라티 인수설은 사실무근.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샤오펑의 이탈리아 고급 자동차 업체 마세라티 인수설이 제기됐다. 펑파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샤오펑이 마세라티를 인수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샤오펑 자동차 공군 총사령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해당 글에서 샤오펑의 마세라티 인수가 기본적으로 결정됐다며 내부 회의에서도 신제품 출시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하자 샤오펑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장사 전문 분석 매체인 제딘차이징은 샤오펑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 회장은 모두 소문이라고 답했다. 회장이 나서 관련 소문을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기대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소문이 나올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유럽 최대 자동차 브랜드인 독일 폭스바겐의 투자를 유치한 샤오펑이 마세라티를 인수한다는 것이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제 막 폭스바겐과 손을 잡은 샤오펑이 또 다른 업체와의 사업을 도모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샤오펑과 폭스바겐이 기술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폭스바겐이 7억 달러를 투자해 샤오펑 지분 5%를 인수하고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중형 전기차 2종을 공동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샤오펑은 지난달 판매량 1만 1000대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월간 판매량이 1만 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말 이후 처음이다. 샤오펑이 18일 발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50억 9,1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반면 순이익은 13억 위안으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